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오늘부터 STN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강연 프로그램 그곳에 길이 있다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네. 대망의 첫 방송인데 어떻게 설레고 흥분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무척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 흥분되고 있는데요. 네. STN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교양 프로그램 그곳에 길이 있다는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명사, 지도자, 멘토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지혜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철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도 점차로 높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리더분은 누구실까요? 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오늘 우리들에게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멘토교육협회 안병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꿈 이야기 했더니 많은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꿈 이야기 했더니 상당히 힘들어해요. 왜 힘들었냐 했더니 요즘 뭐 진학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승진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그래서 꿈을 사실 포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꿈을 제대로 꿨으면 좋겠고 멋지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또 행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비결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꿈을 캐스팅을 받고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더라도 캐스팅을 받으면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캐스팅과 관계가 없다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으로부터 캐스팅을 받으면 그 상을 받지만 캐스팅을 받지 못하면 상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더 재밌는 거는 이거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꾼다면 이왕이면 금메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나 이렇게 정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부모들이 사실은 이 강의는 청소년들, 특히 여러분이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모 이야기를 잘 듣는 친구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을 거고 말을 듣지 않는 친구는 오래 게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많은 학생들이 사실 와서 강의를 들으면 그건 제 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자녀, 특히 여러분이 제자, 선수 이러면 감독, 코치께서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이렇게 좀 전파해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캐스팅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제자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 꿈을 한번 상상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꿈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꿈이 현재의 꿈인지 미래의 꿈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볼 때 작은 꿈인지 큰 꿈인지 그런데 현재나 과거의 어떤 꿈이라면 또 작은 꿈이라면 사실 여러분이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 아니면 학생 스스로가 이게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래의 꿈과 큰 꿈이라면 이거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꿈들은 큰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장애물을 혼자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강의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제자를 좀 돕는 다시 말씀드리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면 어떠시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선수들을 잠깐 보시죠.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죠.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강호동, 싸이, BTS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선수다, 스타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은 큰 꿈을 꾸고 있었고요. 또 현재보다 미래의 어떤 꿈을 꾸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그 꿈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 난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4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심리적인 장벽, 실력의 장벽, 환경적인 장벽,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있었고 이걸 나름대로 다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진짜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공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직접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제가 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런 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근사치 정답을 주는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핑입니다. 핑은 점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4번의 난관을 갖다가 점핑해서 그 꿈을 이루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핵심 메시지는 to do is to be. 어떤 이야기죠? B가 되기 위해서는 do를 바꾸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do, 이 난관을 4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방법, 그걸 먼저 체득하면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자면 오늘 현재 do를 멋지게 바꿔보자. 어떻게? 4번의 난관, 심리적인 장벽, 실력의 장벽, 환경적인 장벽, 거기다가 가치관 장벽까지 멋지게 한번 극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거의 700번을 읽었어요. 700번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함축해서 핑 소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2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주인공은 핑, 개구리 이야기예요. 또 한 주인공은 붕이, 멘토. 그러니까 개구리가 멘티라면 여기에 붕이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될지 이 핑 스토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옛날 어느 연못에 핑이라는 이 개구리가 살았어요. 이 친구가 잘했던 거는 뭐죠? 점핑. 그래서 다른 개구리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물살로 떨어질 때 더 세차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살이 착 퍼지는 게 이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많은 그 개구리들이 박수 쳐주고 동물들도 박수 쳐주고 이렇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쓰리 점핑 탁 하고 이렇게 착지하면 꽃다발, 인형 막 이런 사탕 막 이런 게 막 던져지죠. 마찬가지였어요. 그 연못에서는 이 친구가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핑하는 걸 갖다가 즐겁게 점핑을 했고 또 점핑하고 오면 많은 개구리들이 뒤따라다니면서 사인해달라, 셀카를 찍자 뭐 이래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 그 스타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점핑하려고 딱 봤더니 물이 줄어들어서 이거 아닌데 그 다음날 다시 물을 점핑하러 왔더니 더 줄어. 그래서 점핑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울해졌어요. 화려했던 과거를 접고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야 된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죠.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연못을 찾아서 점핑을 멋지게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한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니? 맨마름 연못이 자꾸 되어가는데 이러고 큰일 났다. 그래서 새로운 연못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랬더니 많은 친구들은 왜요? 물이 줄어드니까. 뭐 연못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어도 먹잇감이 쏙 들어오는데 굳이 물이 풍부한 연못에 가서 진짜 하루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이래고 혼자서 점핑해 갑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점핑해 가요.
이상하게 연못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다시 한번 크게 더 점핑했더니 재수없게 가시덤물에 빠져버렸어요. 가시덤물에 빠진 핑이 어떻게 한다고요? 헤어나가기 위해서 점핑을 하죠. 그래도 걸려서 안 돼. 계속 기진맥진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극도의 어떤 긴장감을 갖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후회를 하죠. 그 연못에 그냥 있을 걸 괜히 큰 소리 치고 나왔다. 후회를 하죠. 후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큰일 났다.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 봤더니 저 위에 뭐가 움직임이 있네. 자세히 봤더니 부엉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연못을 뛰쳐나가려고 했더니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 했더니 부엉이가 뭐라고 하죠? 조용히 해라. 명상하는데 누가 명상을 깨느냐? 조용히 해라. 그래서 가만히 있던 핑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못 나가겠어요. 걸림돌이 있어 못 나가겠어요. 이래 했더니 부엉이가 다시 이야기하죠. 이게 왜 걸림돌이냐? 나는 디딤돌이거든. 디딤돌이라 이렇게 나무를 딛고 올라서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바람도 쏘이고 이게 디딤돌인데 너는 어떻게 걸림돌을 생각하니? 생각을 바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쭉 무릎을 딱 치죠. 자기가 멋지게 점핑을 하니까 점핑을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했더니 이게 전부 걸림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점핑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무를 갖다가 딛고 디딤돌을 삼아서 올라가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부엉이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부엉이가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왔니? 저 물이 풍부한 옆에서 점핑을 잘했어요. 야, 거두절미하지 말고 결론부터 이야기해. 뭐 때문에 왔니? 물이 풍부한 연못을 찾고 싶어요 했더니 부엉이가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렴. 왜요? 이래 했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간물을 가지고 모든 연못이 쩍쩍 갈라지고 있단다. 너가 찾는 그런 풍부한 연못, 물이 풍부한 연못은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핑이 한숨을 푹 쉬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때 봉이가 이야기합니다. 야, 괜찮은 연못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 네. 거기가 어디냐면 황제의 정원이다. 여기는 사시사철 봄날만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지상의 천국이란다. 서로 사이좋게 놀고 진짜 살기 좋은 곳이지. 이래 했더니 개구리 핑이 이야기하죠.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너 어떻게 해서 갈 건데? 저 점핑 하나 잘해요. 야, 이 녀석아, 점핑 하나 가지고 철석강을 건널 수 없단다. 철석강은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철석 부딪히고 나간다고 해서 철석강이지. 그래서 개구리가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황제 정원도 알고 철석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멘토로 삼으면 자기가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멘토가 되주십시오. 뭘 시키더라도 제가 모든 걸 갖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스승의 은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 했더니 어때요? 붕이가 볼 때 이 녀석이 진짜 배울 태도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튿날부터 멘토가 돼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철석강을 나르기 위해서 우선은 도물덤을 저쪽으로 옮겨버려. 기본 체력 따지기야. 그래서 낑낑낑낑 하고 막 옮겼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다시 운이치 다시 옮겼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저쪽으로 옮겨. 계속 이걸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어떻게 해요? 통나무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걸 계속 반복 훈련. 그 다음 됐더니 이 돌팔매질을 하면 척척 피하는 그 작업이에요. 왜? 철석강을 나르기 위해서. 기본 체력 따지기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3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됐어요. 그래도 황제의 정원에 가자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개구리가 어때요? 서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황제의 정원에 있는 거나 있는 건가?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성님 죄송하지만 황제의 정원이 있는 겁니까? 이랬더니 부엉이가 딱 볼 때 어때요? 이 녀석이 배울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 같아. 서성을 신뢰하지 않고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너 훈련이 남아있거든. 어떤 훈련이 남아있습니까? 제가 이거 1년에는 훈련 다 했잖아요. 또 어떤 훈련이 남아있습니까? 이랬더니 부엉이가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성큼 걷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개구가 다시 따집니다. 아니 서성님 말 같은 말을 좀 하십시오. 개구리가 물바퀴에서 성큼 걷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 서성도 알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황제의 정원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했더니 서성이 어때요? 이 녀석이 진짜 당돌하구만. 그래 알았어. 일 없다. 네가 알아서 황제의 정원에 가고
네가 알아서 철석강 건너가. 나는 너하고 이제 일 없어. 이라고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걸 본 핑이 어때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서성이 저렇게 삐쳐서 가버릴 수 있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막 억울해. 그러시면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당돌하게 서성한테 대들은 게 잘못인 것 같아. 그래서 서성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성이 하라는 게 뭐지? 두 발로 서서 성큼성큼 걷는 거 하라고 했지. 오케이. 그걸 하자 해가지고 그걸 연습합니다. 찢어지고 깨지고 뭐 안 되니까 어때요? 달밤에도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두 발로 서서 걷게 돼요.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때 느낌은 뭐죠? 서성이 빨리 와서 내 이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 근데 서성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는 이제 문을 이렇게 척 열었더니 서성이 나무 위에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앉아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성님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래도 서성이 대꾸가 없어요. 서성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대꾸가 없어요. 서성이 진짜 화 많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서성님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두 발 서서 걷거든요. 안 봐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성님 저 항제의 정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한 번 봐주세요. 이래 하니까 부엉이가 어때요?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척 돌아보니까 이 녀석이 진짜 벌벌 떨면서 두 발로 성큼성큼 걷잖아요. 그걸 본 부엉이가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분명히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가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무 위에서 싹 내려와가지고 옷깃을 넘기고 컨저를 개구리한테 올리면서 청출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세상의 멘토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철석강으로 갑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철석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거고 된다고 하면 됩니다.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래 했더니 이제 붕이가 이야기하죠. 하나 둘 셋 하면 나르십시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철석강을 날아오릅니다. 오르는 핑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더니 너무 가을이고 진짜 포렇고 뭉게구름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곧 철석강을 건너서 황제의 정원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 위에서 매가 일주일간 배를 굶었어요. 먹잇감을 찾지 못해가 배를 굶어가지고 먹잇감이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 밑에 부엉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뒤통수를 향해서 직하강해서 부엉이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걸 본 핑이 어때요? 안 돼! 서성 잡아가면 안 돼! 이래 하다가 자기가 철석강을 지금 나르고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대로 균형이 깨지면서 철석강이 빠졌어요. 빠진 핑이 어때요? 헤어나기 위해서 막 헤엄치는데도 이게 막 물이 차니까 이게 이제 근육이 말 안 들어 현기증이 와. 그래서 어떻게 서성도 죽고 자기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눈을 이렇게 눈을 감았더니 환청이 들립니다. 눈 떠. 서성의 소리가 들려서 눈 떴더니 서성이 없어. 이게 뭐지? 다시 눈을 감았더니 눈 떠. 너는 흐름을 타라는데 왜 흐름을 역행해? 흐름을 타라. 정신 차려. 눈 떠. 그래서 눈을 다시 떠가지고 정신 차려. 눈 떠. 흐름을 타라. 이게 뭐지? 그래서 개구리가 무릎을 탁 치죠. 자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지치구나. 그래서 흐름을 타자기가 배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 흐름을 탔더니 철석강을 쉽게 건너갔어요. 건너간 핑이 이제 황제의 정원에 갑니다. 갔더니 막 현수막도 있고 환영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멋지게 점핑하리라 이래 해가지고 자기가 뽐내기 위해서 멋지게 점핑을 해가지고 착 물살을 갈렸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안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전체 분위기를 살펴요. 여기는 상생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화기 발레를 할 때 지나가다가 이 핑이 박수를 막 쳐줬어요. 코끼리가 통나무를 들면 그것도 박수 쳐줬어요. 그 다음 날 개구리가 이렇게 멋지게 점핑했더니 다른 동물은 지나가는데 학이 박수 쳐주고 코끼리가 박수 쳐주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각자가 자기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발휘하는 걸 갖다가 다 인정하고 박수 쳐줬더니 나중에 핑이 점핑했더니 많은 동물들이 오히려 막
짱 박수 막 이렇게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황제의 정원에서 핑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든 핑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셔야 될 거는 많은 선수들이 집에서 부모로부터 뭐 잘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결국 학교 가서 이제 제대로 감독, 코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울 태도를 갖추었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를 의심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감독이 하자는 뜻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나중에 이제 진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거는 감독은 항상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잘한다, 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전하면 감독이 끝까지 함께 하느냐 아닙니다. 떠나게 돼요. 그때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경기 종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는 유형을 빨리 알고 그쪽으로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금메달 땄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자녀가 만일에 어떤 꿈을 도전한다 이라 하면 가정에서 하는 거에서 학교에 가서 스승한테 이렇게 배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나중에 도전해야 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심리적 장벽, 실력 장벽, 환경의 장벽, 가치관의 장벽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핑 스토리 이야기하면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심리적 장벽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끊임없는 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갖추기까지는 인내력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 환경의 어떤 변화,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바뀌면 그 흐름을 빨리 타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 창의력 이런 게 사실 강조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가치관의 장벽. 여기는 타는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자기가 성공했던 모습,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도전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파사모를 사실은 상설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이 강인 유탄 정신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파사모 회원들이 엄청 막 참여하는 분위기가 됐고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갖다가 전체 자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포럼까지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기서 가장 힘든 거는 강인한 정신 가지고 했고 끝까지 해보자. 그게 이제 더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사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실력이 되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 이거 남을 섬기자 이래 했더니 그게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사모에서 했던 거는 참부자 정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래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동영상 자료를 막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혹시 바보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회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보란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이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됐고 많은 것을 더 나누었더니 그 도움을 받았던 회원들이 자기도 미안하니까 괜찮은 자료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런 자료를 제가 받기 시작하면서 제 실력이 다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자료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초빙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래 해가지고 제가 대기업에 가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열렸어요. 그리고 많은 강사를 만나다 보니까 강사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 해가지고 한국 강사협회를 만들었고요. 명강사 어떤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것도 성공 비결이 있다면 강인 유탄입니다. 강인 유탄. 더 강한 마음으로 또 유연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까지 이래 했더니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어떤 문화가 바뀌었고요. 대한민국의 TV에서 아침마당부터 해서 뭐 이렇게 명강사를 초빙해서 스타로 많은 그런 장까지 사실 열렸습니다.
문제는 강세페 이제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했더니 이 와이어대에서 이제 주임 교수로 와라 이래 해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명강사 과정을 사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강인한 정신력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인 유탄 이걸 강조하다가 제가 바꾸었습니다. 배나섬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약자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걸 나누고 좋은 거 나누는 게 아까우니까 더 좋은 것으로 배우면 이게 나눔도 쉽고 섬김도 쉽지 않느냐 이래 해가지고 배나섬 해가지고 이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게끔 그리고 이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더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멘토 교육협회를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이 그 배나섬 또 선한 영향력 이걸 갖다가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스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큰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큰 꿈을 꾸는 만큼 큰 걸림돌도 있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4번의 어떤 장벽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다 극복했다. 오늘 핑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강인한 정신력, 인내력, 사고 유연성, 회복 탄력성.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멘티한테 요구되는 거고요. 멘토들은 이게 강인 유탄도 중요하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배워야 되고 또 유연성을 갖는 부분도 나눔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회복 탄력성은 섬기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멘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변화에 앞서서 배우고 더 좋은 것을 멘티한테 나누고 또 멘티를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겨보자 이래 해가지고 사실 멘토 교육협회에서 혼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멋지게 같이 하자 해서 연말에 이일 산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금 어린이 선물도 지금 보내고 있고 또 멘토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는 머리로 배우지 말고 가슴으로 우리가 배울 때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선한 멘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또 앞으로 4차 산업이 온다고 하는데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답은 오늘 강인 유탄 정신으로 이렇게 극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가 이룬 것보다 더 멋진 걸 이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어때요?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보다는 더 멋진 꿈을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겠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멋지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아까 일부 강연 눈물이 핑 돌도록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를 저희가 2부에서 좀 듣고자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강연 내용 중에서 강인함, 인내심, 또 유연성, 탄력성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법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멘토, 나에게 맞는 멘토를 모실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네.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시대의 이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시대 변화가 이게 천천히 갔을 때는 사실 꿈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그걸 딱 가지고 그걸 도전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시대 변화가 워낙 근데 빠르다 보니까 꿈을 찾는 것보다 꿈을 만드는 쪽으로 사실 가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바라는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 줄 멘토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상 찾더라도 그분은 워낙 바쁘세요. 네. 왜냐하면 훌륭한 분일수록 뭐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멘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멘토를 찾더라도 모시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멘토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멘토도 그 꿈을 이루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멘티가 그 멘토의 꿈을 같이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멘토가 바쁘더라도 네.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움의 태도를 갖추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태도. 자기 잘난 맛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멘토가 돼주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도 하고 그게 만일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없다면 빨리 자기 개발해서 일조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더 배우겠다. 끝까지 배우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있다면 멘토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무덤까지 그 지키고 가겠다 잊지 할 때 않고. 그죠. 네. 그래서 핑계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멘토한테 대들거나 또 반항하거나 대드는 뭐 것도 있어. 와, 대단한 거, 대단. 그러면 멘토가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직장을 지금 아직 몸담고 있는데요. 네네. 그 파워포인트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은 원래 최초의 원래 수식어를 잘하시죠. 달고 다니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직장인 분들한테 네. 파워포인트를 좀 잘하는 비결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파워포인트는 네. 파워포인트라고 이름 명명한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예.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게? 짧은 시간에 예. 뭐 많은 메시지보다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강조한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포인트를 잡아서 파워 있게 전달하면 그게 파워포인트 잘하는 비결이 그 깊은 아닌가. 뜻이. 그 제목에 다 그 진리가 담겨 있었군요. 아, 그래서 파사모 포럼도 또 창설하시고.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는 진짜 갈수록 어려운데 지켜야 될 거는 포인트를 잡아서 파워 있게 전달하면 그게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 네. 아닐까. 그 팁을 잊지 않고 또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사모 포럼을 통해서 네. 아마 이 대한민국의 그렇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대중화시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확산이 됐죠. 네. 네.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까 강연 중에도 잠깐 소개하셨지만 강사들 모임인 그 한국 강사협회도 그렇고 네. 계속 회장님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배움에 있어서 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오늘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꿈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네. 꿈이 찾을 꿈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했고 그게 강인 유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꿈이 그냥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정말 그 대단하다. 왜요? 했더니 자기가 그 꿈꾸고 싶은 거 강사협회도 만들고 싶고 파사모 그것도 하고 네네. 싶고 멘토 협회도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그거 다 하느냐? 왜 뺏어서 했느냐? 네. 먼저 하셨던 거죠. 선수를 나보다 한 발. 쳤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꿈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실력도 없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거 하고자 하는 게 다 되더라. 탄생이 됐다. 그 속에 멘토도 있고 해서 네. 네. 저희가 또 모시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잠깐 했더니 네. 뜻밖의 이력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판매왕을 거머쥔 적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새로운 이력 같아서 판매왕을 거머쥔 비결이 또 있으셨다면 뭐 강인 유탄이라고 하죠. 모든 게 그 비결도 되는. 네. 그 부분은 뭐 요즘 청소년도 같이 이제 그 꿈에 네네네.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요즘 갈수록 참 세상은 교과서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도전하고 이루는 게 이게 행복하다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이 꿈을 찾기도 힘들지만 그렇죠. 이루면 더 힘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판매왕을 했던 거는 진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네. 차선책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네. 내가 과연 최선책이 있는데 차선책으로 하면 너가 뭐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선책을 최선책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꿈을 만드는 길 속에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차선책을 최선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는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예. 내가 차선책으로 영업직을 선택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그걸 하루 100가지씩 적었어요. 예. 그랬더니 3일, 4일 지나니까 차선책이 최선책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영업직 케이스도 있다.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영업직 선택이 최선으로 생각되니까 그걸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차선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즘 특히 청소년한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들 취직하고 싶은 그 회사에 올인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재수도 예, 하고 이러는데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선의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차선책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또 취직도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다. 잘 될 수가 있다. 제가 꼭 추천한다면은 네. 영업직이 그런 게 아닌가. 영업직. 세상의 모든 게 또 영업과 네. 또 이게 관통 그렇죠.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에 제가 이제 영업할 때는 사회적으로도 영업직은 굉장히 이렇게 등한시했고 그렇죠. 경시역이었던 네, 부분인데 네. 요즘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영업을 하시는 게 본업이셨잖아요. 본업인 그 영업이라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전환, 180도 바뀐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혹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네. 교육자로서의 맞습니다. 삶으로. 네. 예, 예. 영업은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사실 했고 뭐 강연 유탄도 이야기했지만 판매왕이 딱 됐을 때 회사에서 너는 더 이상 영업하지 말고 강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 이래 해가지고 한번 딱 했더니 그 앉아 있는 그 영업사원 눈빛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이 길이다. 거예요. 이 길이다. 어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꿈이 학교 선생이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잊었던 꿈이 되살아났네. 그래서 뭐 사대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곳을 못 밟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내 강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의 어떤 그 역할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이걸 잡자 이래 해가지고 이제 판매왕을 그만두고 이제 강의하는 길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드셨네요. 그 유명한 강연 제목. 네. 그래서 꿈은 네. 계속 포기할 게 아니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딱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 네, 네, 네. 그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서 그렇죠. 플랜 B. 만들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멘토와 멘티가 요즘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까 김연아 선수 예도 들었고 박지성 선수 예도 들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우리 윤은기 회장님이 나의 멘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전에 사실 회장님 강연을 들었을 때 어머님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회장님의 진정한 멘토를 한 분만 꼽으라 하면 어떤 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아, 질문. 이거 진짜 어려운 저는 좀 질문인데. 예리한 질문을 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예. 사실은 이제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멘토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로 해가 꼭 살아있는 분만 모실 게 아니라 책 속에서도 뭐 헬렌 켈러 예, 뭐 예, 이야기 예.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멘토로 찾아올 수도 있고 성경에서도 찾아올 수도 있고 성경. 또 직접 만나서도 찾아올 수도 있고 단지 제가 꿈 넘어 꿈을 이야기하듯이 꿈이 점점 커지면은 꿈에 따라서 멘토도 다 달리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 그 많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멘토가?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멘토는 옛날에 어릴 때 꿈을 이루는데 멘토였고 네. 예. 지금 꿈을 이루는 데는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 예, 멘토. 좀 영향이 되는 분을
이렇게 멘토로 모시려고 하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멘토는 뭐 한 분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일수록 좋다. 꿈이 그러네요. 많을수록 좋듯이. 각 꿈을 각 이루는 꿈마다. 사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고 싶은데 멘토가 회사 경영자 같으면 의사 되는 꿈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로서 먼저 성공한 분을 멘토로 삼으면 그 꿈을 이루기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편해진다. 아주 명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한국 강사협회를 창설하시면서 네. 많은 강사들에게는 그렇죠. 길러내셨죠. 또 강사기 아버지라고 불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자리가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한번 이제 그 강사계의 아버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뭐 강의 시장이 계속 무너진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 기회를 좀 뭔가 준비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 고난, 장애물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을 좀 생각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특히 강사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위축되는 거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또 요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뭔가 길이 열리겠지만 현재 코로나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대면 강의가 어려운 거 이것만 보면 사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강사들이 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도록 더 도전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으로 강의 뉴탄 네. 강조했지만 그런 정신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먼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희섭 위원의 그 질문을 좀 이어서 네, 꼭 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강사님들에 대한 또 메시지도 저는 듣고 싶었지만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신 게 우리 안병재 회장님의 초성을 따서 이제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님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아버지로서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젊은 친구들한테 좀 격려 메시지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청소년들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취직도 힘들고 결혼도 결혼도 힘들고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승진도 힘들고 네. 뭐 더군다나 대출도 힘들고. 예. 그럴수록 이제 강인한 정신력을 좀 갖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시대 변화 이 흐름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읽고 네 번째는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회복 탄력성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면 왜 실패했지 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네. 열심히 좀 도전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아버지로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안병재 회장님의 강연을 들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분을 나의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럴 이렇게 수도 마음으로 있겠네요. 정하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 전화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네. 멘토로 삼겠다고. 제가 멘토 되는 것보다 저보다 예. 더 훌륭한 분이 많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추천하고 응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현재 또 사단법인 한국멘토교육협회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가 너무 이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꿈이 사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것 같아요. 또 적어야 될 말인데. 빨리 적어야 돼.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동사인 어떤 꿈을 사실 도와주려고 하면 이게 멘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 멘토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죠. 가장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좀 더 지도자 되신 분들이 또 선배 되신 분들이 마음을 좀 많이 비우고 오히려 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듣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멘토 교육
협회가 사실 탄생되었고 네네. 청소년들이 뭐 바뀌라 이것보다 오히려 멘토 지도자들이 네. 좀 비우고 바뀌고 열리고 이렇게 해야 좀 청소년들에 대해 진짜 진정한 멘토로서 좀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첫 방송이라 사실 네. 정말 어렵게 모셔서 사전에 좀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청기와 집이라고 흔히 말하는 좀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쪽에 브리핑,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코칭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파워포인트는 저는 실무자로서 궁금했듯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비결을 좀 간략하게 또 팁을 주신다면. 들이대. 들이대. 네. 들이대. 예. 과감해야 그죠. 된다. 그 기회도 이제 가진 거는 제가 뭐 네네. 거기를 하고 싶다든지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고 예. 저희 멘토 되신 분이 네. 네가 파워포인트를 잘하니까 그쪽에서도 이게 필요하니 한번 해줄 수 있느냐, 네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끝도 없이 그냥 들이댔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기존에 누가 파워포인트를 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네. 제 이제 길이 있으면 길을 찾아주지만 없으면은 아예 만들자. 만들자. 이래 길을 가지고, 만들자. 예.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네네네. 뭐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어떤 점을 더 반영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걸 또 제안하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나중에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잘했던 거 가지고 정리해서 오히려 대기업이나 주요 기관에 가서 실제 이렇더라 이래 했더니 그게 이제 또 먹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만들어 가는 게 더 빠른 길이겠다. 이제 길이 없으면 만들자. 또 이런 메시지잖아요. 우리 그곳에 길이 있다의 프로그램 명과도 또 좋은 매치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 만들어 가라. 가라. 네. 들이대. 예, 아주 들이대네요. 좋은 어떤 그 조언 같습니다. 저희가 볼 네, 때.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나 뭐 예.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어떤 그렇죠. 네, 비전을 좀 네. 직업을 이렇게 좀 그려서 그걸 만들어가면 앞으로 길은 그대로 탁 뚫리지 않을까. 그 저희 프로그램이 중년 분들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이 많이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어디에서 또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이 그렇죠. 이런 선한 예. 영향력을 그렇죠.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맞아요.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예.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예. 하고요. 강연 내용 중에서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가지고 네, 네. 재미나게 이제 풀어서 삼행시를 지어 주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병재라는 회장님의 성함을 가지고 돌발 네. 질문인데요. 삼행시를 예.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운을 운을 띄워드려도 띄워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그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피해 가시면 안 되고 운을 띄우시죠. 자, 그럼 띄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병, 병든 사회를 치유하자. 좋습니다. 오, 네, 마지막 재. 재밌는 사회를 만들자. 이야, 아니 저희가 진짜 예정에도 없던 네? 국문과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제 이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네네.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사회가 좀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가졌어요. 또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니까 예. 이 병든 사회를 뭔가 치유하는 일도 해야 되겠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너무 많습니다. 다 담겨 있는데 예, 예. 아버지부터 또 지금까지 시작해서.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길을 피우고 살 수 있도록 재밌는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네. 그 멘토들이 함께 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닌가. 제 이름에서 그 가치를 이렇게 찾고 오늘 또 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갑작스러운 해주시니까 질문에 아주 답변을 잘 제가 해주셨는데 땀이 나네요. 예. 오늘 땀 좀 흘리셔도 됩니다. 그 제가 지금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파사모 포럼, 한국 멘토협회 또 이화여대 최고 명강사 과정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이게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찔립니다. 예. 제가 어떻게든 역할을 하자 이래가지고 예, 사실 길이 있으면 찾아주고 없으면 개척하려고 이거 했는데 그걸 사실 가르쳐 주신 분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네. 유명한 말이죠. 그게 이제 길을 없으면 만들어가라. 그렇죠. 그 예. 의미가 굉장히 강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길을 찾다 보니까 없어서 같이 만들자 하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건강은 제가 자신은 했는데 이게 밋밋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요즘 건강 때문에 이제 조금 위축돼 있는데 충전하고 있고 또 뭐 어떤 길을 만드는 걸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드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꿈을 꾸면 그거는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신념으로 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혼자 몸이 아니시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모셔야 되잖아요. 네. 또 몸이 조금 네.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아무쪼록 하여튼, 빨리 네.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캐스팅 얘기도 살짝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중년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분들이 사회에서 캐스팅을 잘 받는 또 비결이 있다면 또 팁 좀 한번 주시죠.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다 어려운 질문만 네. 주시네요. 저희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꿈을 이루는 어떤 문제인데 요즘 안타까운 거는 자기만을 위한 꿈. 특히 이제 SNS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많은 네. 분들이 자기 거는 막 드러내요. 추천받고 응원받기를 원하는데 남이 그 올리는 거는 절대 겉들어 보지도 않고 응원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꿈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파사모나 뭐 강사협회나 또 멘토 교육협회나 이게 사실 시작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꿈이 아닌가. 네. 또 거기에 하면 항상 자기보다 남을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참여하고 그 꿈을 이루는데 일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 회장을 맡고 있지만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거 내세우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좀 섬기자. 해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섬기도록 노력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부족하면 더 그런 노력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뭐 이번에 건강이 좀 이렇게 또 좀 보완되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제가 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거는 축복의 통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나 좋은 명사 이런 강의를 듣고 거기서 좀 숙성해서 또 흘러보내고 또 방전이 되면 또 새롭게 채우고 흘러보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를 들으면 두 가지는 충전할 수 있는 거리는 있다. 두 가지요? 네, 네. 두 가지 이상. 아,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책을 읽으면은 책 내용에서 뭐 두 가지 얻어지는 지혜가 있고, 얻을 수 있고 예. 어떤 강의도 이렇게 들으면 거기서 네네네. 두 가지는 또 캐치해낼 그렇죠. 영혼이 좋으니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우겠다는 그 태도 자세 그것만 갖추면 얼마든지 도움 될 수도 있다.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반면교사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반면교사. 벤치마킹. 예.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까지. 그것도 다 도움이 될 거다. 네. 책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네. 아쉽지만 또 오늘의 마지막 또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까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요. 저희 STN에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전문 채널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최초로 처음으로 그곳에 길이 있다라는 강연 프로그램이랄까요? 많은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또 너무 요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곳에 길이 있다라는 우리 브랜드, 우리 프로그램 명대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국민들한테
그 길, 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담이랄까 좋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따로 드리는 것보다 조금 전에 했던 네. 메시지하고 연결한다면 네. 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고 그렇죠. 또 초빙 해오는 뭐 명사 멘토 네네. 리더분들. 네네. 그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강의를 통해서 내가 오늘 2가지 이상은 뭔가 도움되는 걸 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시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려지지 않을까. 네.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시간이고요. 그렇죠. 우리 안병재 회장님께서 저에게 또 좋은 덕담도 해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청취도 권유해 주셔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이 잘될 승승장구하지 것 않을까. 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장님 보내드려야 그렇죠. 될 것 네.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싶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